세상에는 두 가지 빚이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빚과 갚을 수 없는 빚. 저는 오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바삭바삭 치킨이라는 작은 가게 앞에서 한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29살 김준호. 그는 3년 전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세금 5천만 원을 털어 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열심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손님은 점점 줄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은행 대출 2천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1천만 원, 카드 돌려막기 1,500만 원, 그리고 3개월째 밀린 월세 600만 원. 합치면 5,100만 원. 준호에겐 세상을 다 진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가게 문을 닫으려던 그날 저녁. 한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후라이드 한 마리 포장이요. 80살은 넘어 보이는 구부정한 허리의 할아버지.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준호는 힘없이 치킨을 튀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손님이겠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녁 7시 30분. 정확하게. 사장님, 후라이드 한 마리. 항상 같은 메뉴, 항상 포장. 처음엔 그저 고마운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야. 그래도 여기 치킨이 맛있어서 말이지.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일 오신다고? 준호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낡은 신발과 손때 묻은 가방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멀리서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이 시간이 좋거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치킨을 받아 천천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치킨 한 마리 18,000원. 할아버지는 2달 동안 60번 넘게 오셨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 할아버지는 왜 매일 오시는 걸까? 그런데 준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치킨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 할아버지가 사가신 치킨은 모두 혼자 사시는 옆집 총각에게, 공사장 일용직 동료들에게, 복지관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준호의 가게에 손님이 없는 게 안타까워서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 매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 준호의 가게에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사장 맞지? 날카로운 눈빛의 사채업자였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만 벌써 6개월째인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너한테 시간 더 주면 돈이 생기냐? 다음 주까지 500만 원 안 가져오면 여기 가게 압류 들어간다. 남자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 지금 통장 잔고는 32만 원.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후라이드 한 마리.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하지만 준호는 도저히 평소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힘든 일 있나? 그 한마디에 준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끝났어요. 가게 문 닫아야 해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준호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아니,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거밖에. 이게 뭐예요? 내일 아침에 이 주소로 가보게.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어느 동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동사무소 2층 복지과.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셔서. 담당 공무원은 준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철수 할아버지가 보낸 분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철수? 그게 할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랑 소상공인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상황이면 총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빚은 채무조정 들어가시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법률구조공단도 연결해 드릴게요. 준호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아니, 알았어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공무원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5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장사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었대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요즘도 어려운 청년 사장들 보시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당신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니 대신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고.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신 이유를, 치킨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매일 사가신 이유를, 준호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신 이유를. 일주일 후 준호는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빚도 채무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뛰어나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먼.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야. 네. 할아버지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그날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50년 전 27살 때
작은 구멍가게를 하다가 망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비도 없어서 거리를 헤맸다고.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돈도 빌려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 은혜를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자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라고.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내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굳은 살 가득한 손, 낡은 작업복. 할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용직으로 청소일로, 경비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도 누군가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가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빚도 천천히 갚아나가고 단골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장님, 후라이드 한 마리.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기침도 자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나이가 나이니까 이럴 때도 있지. 하지만 준호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저녁,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7시 30분, 8시 30분. 1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화 너머 공무원의 목소리가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가 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폐암 말기래요. 준호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4인실 병실. 산소호흡기를 끼신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나. 자네 걱정만 시킬 텐데.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일하신 손.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봉투 하나 있어. 그거 가져가게. 준호가 서랍을 열자 낡은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자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예금주 박철수. 잔액 834만 7천 원. 할아버지,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할아버지 돈이잖아요. 나는 이제 쓸 일도 없어.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어.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받게. 그리고 이걸로 나중에 자네도 누군가를 도와주게. 준호는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아니야.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 무슨 선물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게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나를 도와주셨던 그 어르신. 나는 끝내 그분께 은혜를 갚지 못했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내가 더 많이 도와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보니까 그 어르신이 내게 하셨던 일을 내가 자네한테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조금은 그분께 보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준호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주게. 자네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게.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약속할게요. 꼭요. 할아버지는 안도하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엔 놀랍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청년 사장들, 할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해주셨던 청년들, 할아버지가 밥을 사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사람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모두들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사신 분이었다는 것을. 2028년 가을, 바삭바삭 치킨은 이제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작은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빚을 모두 갚았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에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달 수익금의 10%를 따로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것.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때론 직접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준호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28살, 카페 창업 3개월 차. 빚이 3천만 원, 월세는 3개월째 밀렸고 내일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청년의 얼굴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는 가게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마이너스 받은 은혜는 전하는 것. 저도 5년 전 어떤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고. 준호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그때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800만 원. 준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 통장엔 3,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매달 조금씩 더 넣은 돈. 언젠가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쓰려고 모아둔 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받은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입니다. 2028년 가을, 서울의 한 치킨집. 오늘도 준호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혹시 그 손님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까.